자, 즐거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FBI 행동 분석관으로 일했던 우리 작가 형님이 알려주는 이제 천적관계인 지와 고양이가 만나도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이제 서로 트월킹을 출 수 있게 하는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이 김밥집 강아지 3년이면 참치김밥은 눈 감고도 만들듯이 저 역시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방면에서는 일가견이 있는지라 이 냉철한 시선으로 내용을 훑어본 결과 내용이 꽤 괜찮아요. 저 역시 이제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면서 잊을만하면 보고 싶고 잊을만하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가 형님은 이제 첫 번째로 유사성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관점과 태도로 비슷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죠. 서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끌린다고 해요. 이 스킬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쓴 사람은 없다는 이 전설의 공통점 찾기 스킬입니다. 만약에 이제 신이 저한테 야, 너 남자든 여자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너 공통점 찾으면 죽여버린다.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울면서 이것만큼은 제발 진짜 이것만큼은 제발 쓰게 해주세요. 뭐 제가 받은 커피, 케이크, 기프티콘 세트 뭐 다 드릴게요 라고 빌 정도로 이거는 너무나 괜찮은 스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몰라도 되지만 굳이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작가 형님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 현상은 이 인지부조화를 피하고 싶은 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인지부조화라는 이제 해괴망측한 말이 나왔죠. 인지부조화. 있어 보이는 심리학 용어니까 이제 좋아하는 이성 앞이나 뭐 상견례처럼 이제 잘난 척 해야 될 때 막 써먹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이제 다른 신념이 만나면 꽝 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크러쉬. 이제 나는 한국을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중국을 찬양해. 그런 사람하고 이제 국가 양심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빡치겠죠? 말 그대로 이제 조화가 아닌 이제 부조화예요. 부조화. 이 차이에서 사람은 불안과 이 석연찮은 감정이 생겨나는데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써먹으세요.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이제 인지 부조화가 없으니까 서로 생각을 이제 붙돋아가지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신과 같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면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수월하니 공통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어쩐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잘생기거나 까리하고 멋있는 애들 보면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냥 편해요. 왜냐면 이제 공통점이 애초에 없으니까 이제 친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아니, 작가 형님은 공통점을 찾는 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8가지 방법처럼 뭐 이런 거에도 방법이 있나?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한번 괜찮으니까 보도록 하죠. 동시성 경험을 공유하라고 하네요. 동시성 경험이란 만난 상대와 너가 같은 관심사나 태도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스포츠 같은 팀이나 아니면 같은 가수 아니 뭐 둘 다 나이키를 좋아한다던가 신발을 좋아한다던가 뭐 이런 거죠. 이건 뭐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채모가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득하게 되는 기술이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라고 하는데요. 같이 경험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가 군대 시절, 뭐 중고딩 시절, 학창 시절, 뭐 인턴 시절, 뭐 방학 때 이 특정 시기 경험을 공유를 해서 좀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면 이제 결속력이 카카오 99% 초콜릿처럼 단단해져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맛은 없어. 세 번째는 이거 진짜 할 말 없을 때 쓰면 괜찮은 방법인데 간접 경험을 공유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너랑 공통점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너 주변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언급하라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야 우리 형도 공무원 준비 중인데 내 친구도 공무원 준비 중인데 우리 아빠도 공무원 준비 중인데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라는 거네. 이것도 초반에 상대를 파악하기 전에 대화 소재가 마땅히 없을 때 유용한 방법인데요. 방법들이 꽤 괜찮아요. 할 말이 없다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써볼 수 있겠네요. 한 92살까지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엔 그냥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작가 형님은 누가 무언가를 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상대와 비슷하거나 더 큰 방식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회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무언가를 내가 받았을 때 그만큼 갚아주려는 본능적인 기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새끼는 이기적인 새끼들이고 이를 거부할 때는 이제 체내에서 거북함을 일으키는데 알 수 없는 이제 거북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남이 베푸는 감정 또한 갚아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혜성은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갖거나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을 느낄 때 가장 극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먼저 자기 개방을 하라입니다. 이 스킬은 대화를 많이 해도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관계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그 보답으로 상대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취약한 면모하고 내밀한 생각 그리고 자기에 관한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에게는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요. 굉장히 어그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먼저 개방하면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기서 어텐션의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피상적인 정보 나열이나 사실만 서로 공개하면은 이 개방성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친밀감과 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야, 이거 꽤 맞는 말 같아요. 대화는 많이 하는데 이제 겉도는 느낌이 딱 이 이유 같은데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감정을 드러내면 이 친밀감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 사적인 감정을 공개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다고 이제 너무 내밀한 정보를 쉽게 공개하면 그 사람의 성격적인 변함이 두드러져서 이제 호감이 반감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저 알지도 잘 못하는데 저 엉덩이에 점이 2개 있습니다. 호감인가요? 비호감이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일찍 내밀한 정보를 공개하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호감도가 감소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대가 진심으로 자기 얘기를 먼저 딱 꺼냈을 때 공감을 해주고 존중으로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거기서 자기랑 다르다고, 본인과 다르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당장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와 생각하는 방식이나 신념이 다른 부분이 돌출돼도 부정적인 의견은 관계의 밀도가 높아진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관계 초반부터 부정을 함으로써 호감을 얻지 못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자, 결론은 이제 공통점을 먼저 찾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본인을 먼저 개방하면 그 사람과 중하고